비만과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만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과체중이랑 비만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만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비만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 수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체 질량 지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바디 매스 인덱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체 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장을 미터로 환산을 해요. 네, 신장을 미터로 환산하고 체중은 이제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신장으로 두 번 나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55kg이다. 내가 55kg이에요. 그럼 55 나누기 160cm다. 그러면 그거를 미터로 환산하면 1.6m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5를 1.6으로 한 번 나누고 그다음에 또 한 번 1.6으로 나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를 우리가 신체 질량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과 동양인에서는 조금 기준이 달라요. 동양인이 조금 체구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인에서는 이 신체 질량 지수가 30보다 커야지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양인에서는 25 이상이면은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의 신장으로 두 번 나눠봤을 때 내가 수치가 얼마 나오나 이렇게 보면은 25 이상이면 비만이고요. 23에서 24.9 요 사이는 과체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체중은 18.5에서 22.9까지가 이제 정상 이제 체중입니다. 아마 다 정상 체중이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저체중이 있어요. 이 신체 질량 지수가 18.5보다 더 작으면 이제 저체중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저체중이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려고. 근데 이제 반드시 저체중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만을 정의할 때 저희가 이제 복부 비만으로 정의하기도 해요. 배둘레, 배둘레를 이렇게 재가지고 정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남자의 경우에는 90cm보다 더 이게 배둘레가 크신 경우, 90cm 이상인 경우 저희가 이제 복부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분들은 85cm 이상이다. 이 복부 둘레가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복부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부 비만은 저희가 여기 갈비뼈 밑이랑 여기 이렇게 보면 엉덩이뼈 있거든요. 튀어나온 부분. 그 사이에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줄자로 재가지고 재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만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항상 대사증후군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 질병이 복합되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복부 둘레가 이제 크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높거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요 세 가지,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대사증후군도 상당히 이제 많은 질병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만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신체 질량 지수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복부 둘레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대사증후군이라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이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만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비만한 사람 별로 보기가 어려웠지만, 요새는 상당히 이제 비만한 사람들이 중년, 특히 이제 여자나 남자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아 비만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피자도 많이 먹고 햄버거도 많이 먹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럼 비만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오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런 게 같이 따라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맥경화증이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뭐 협심증,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또 올 수 있고, 뇌졸중, 그죠? 뇌경색, 그죠? 그렇게 또 되고, 그런 질병들로 인해서 또 신장이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투석까지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비만이 그런 생활 습관병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암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소화기암, 네, 식도암도 관련될 수 있고요. 대장암도 관련될 수 있고요.
또 췌장암도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담낭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만이 암도 많이 이제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위험하고, 또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치매도 비만과 많이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중년기 비만은 치매의 위험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노년기 비만이 치매 위험인자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당뇨는 좀 달라요. 당뇨병은 중년기에도 안 좋고 노년기에도 안 좋은데, 비만은 중년기 비만이 치매 위험인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년기가 도대체 몇 살에서부터 몇 살이냐?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45세에서 65세를 저희가 보통 중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초반, 요때 뚱뚱한 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살을 빼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치매의 위험도를 한 1.6배 정도 상승시키기 때문에 중년기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나이에 많이 뚱뚱한 거는 살을 빼야 된다. 비만, 아까 과체중 아니고 비만, 비만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과체중 비만까지는 아니야. 정상 체중보다 좀 많은 과체중은 어떤가 봤더니, 과체중은 그렇게 치매 위험도를 유의하게 올리지는 않는 것으로 나왔어요. 중년기 과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년기에 비만이라고 할 정도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체중을 빼야 돼요. 치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과체중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중년기에 너무 날씬해서 저체중이야. 그랬는데 이 중년기 저체중도 치매 위험도를 1.39배 증가시킨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날씬해서 저체중 상태가 되는 것도 역시 치매 위험도를 올리기 때문에, 이 중년기 45세에서 65세 사이에 이 중년기에 너무 날씬해서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빨리 먹어서 체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령자에서는 이 비만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치매에 있어서. 뭐냐면은 이렇게 또 고령자들, 65세 이상을 우리가 고령자라고 하니까 65세 이상 고령자들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신체 질량 지수, 아까 말씀드린 신체 질량 지수를 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 알츠하이머 치매잖아요. 그죠? 치매 환자 10명을 이제 모아놓고 보면은 7, 8명은 알츠하이머병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는 신체 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뚱뚱할수록 알츠하이머 치매가 덜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이후에서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살을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번 이렇게 뭐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다, 아니면 뭐 암 수술했다, 이래서 체중이 급격히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령자에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효과는 뚱뚱한 사람일수록 더 심해. 그러니까 뭐냐면 신체 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에서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면 더 치매의 위험도,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체중이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뭔가 이렇게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다든지 뭔가 어떤 병을 알아가지고, 아니면 난 날씬해져야지 해서 살을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이렇게 빼시게 되면 오히려 치매의 위험도는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고령자에서는 그런 비만이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치매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저체중의 경우는 좀 달라요. 고령자에서도 저체중, 아까 신체 질량 지수가 18.5보다 낮은 그런 저체중은 여전히 치매의 위험도를 높여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를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에서도 너무 체중이 적게 나간다, 그런 분들은 노쇠도 잘 오고 또 치매도 잘 오기 때문에 어쨌든 체중을 늘리는 게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연구들에서 고령자에서 비만은 치매 위험도, 또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를 낮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고령자에서는 조금 이렇게 체중이 나가는 게 더 좋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데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거나 저체중은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비만이 왜 뇌에 영향을 주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뚱뚱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도 잘 생겨, 콜레스테롤도 잘 올라가, 혈압도 잘 와. 그러니까 동맥경화증도 잘 생기고, 그래서 뇌가 이렇게 많이 이제 혈관이 나도 모르게 막혀가지고 뇌 세포가 많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치매가 오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치매가 이제 혈관성 치매잖아요. 이게 뭐 내가 알게 이렇게 뇌졸중이 오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또 머리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나도 모르게 와서 이렇게 뇌세포가 많이 소실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혈관 치매 올 수 있어요. 비만에서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비만하게 되면은 머리에 신경 염증 반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염증 반응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염증 반응에 의해서 뇌세포가 소실돼요. 없어져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 염증 반응은 나쁜 건데 이런 비만한 분들에서 뇌에 신경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면서 뇌세포가 소실이 되면서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혈관, 머리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이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이 혈관의 기능이 손상이 되면서 쓸데없이 이 혈액이 일부 뇌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것도 또 염증 반응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러면서 치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에 비만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MRI 연구, 저희가 이제 머리 MRI 찍잖아요. 연구를 했는데 중년의 비만 남성들에서 이렇게 MRI를 찍어 보니까 비만이 아닌 남성들보다 이미 뇌가 많이 위축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특히 그 위축이 온 부위가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많이 위축이 오는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중년기의 비만이야. 그럼 아직 인지 기능은 뭐 멀쩡하신데도 이미 뇌에는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기 비만은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비만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식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네, 조금 어쨌든 열량을 적게 드셔야 되는 게 상당히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식단 조절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지방을 이제 태워야 되죠. 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주 고도비만은 수술을 하기도 해요. 위를 절제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면 또 체중이나 당뇨도 많이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중년의 비만인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제 식이 조절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비만에서 살을 뺀다고 해서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표를 한 일주일에 500g에서 한 1kg 정도. 내가 이제 내 체중을 0.5kg에서 한 1kg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게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그래도 내가 한 500kcal 정도는 덜 먹는 게 필요하거든요. 500kcal 정도. 그럼 500kcal 정도 덜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밥 한 공기 드시잖아요. 근데 한 3분의 1 공기 정도 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밥을 3끼 드실 때 3분의 1 공기 정도 덜 드시고 몇 끼. 그리고 이제 좀 배가 고프잖아요. 그거는 이제 야채죠. 야채로 좀 채우시면 되는 거죠. 야채가 얼마나 또 우리 몸에 좋아요. 그죠? 야채로 이렇게 포만감을 이제 유지를 하시고 밥을 한 3분의 1 공기 정도 매 끼 적게 드시면 하루에 500kcal 정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일주일이면 한 0.5에서 1kg 정도 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천천히 체중을 감량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천천히 먹을수록 내가 배가 부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꼭 씹으면서 좀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장 볼 때는 너무 배가 고플 때 장을 보거나 이러면은 너무 많이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식사도 좀 하시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렇게 장을 보시는 게 이렇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 무엇보다도 비만에서 중요한데요. 유산소 운동을 이제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뭐냐면은 약간 땀이 나고 등에 약간 숨이 차는 그런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저는 매일 걷기 운동해요 그러시는데 너무 천천히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중강도 운동이 아닌 거죠. 약간 빠르게 걸어야 돼. 약간 빠르게 걸어서 내가 좀 숨도 좀 차고 아주 과도히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등에 좀 땀도 난다. 이제 요런 게 이제 중강도 운동이에요. 이제 그런 중강도 운동을 150분 이상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강도 운동은 뭐냐면 달리기 같은 게 고강도 운동이에요. 많이 이제 숨이 차잖아요. 근데 이제 고강도 운동은 일주일에 한 75분만 해도 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고강도 운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중강도 운동을 이제 한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비만이어서 이렇게 체중을 빼야 된다 그러면은 더 많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150분보다 더 많이 250분 이상 이렇게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많이 이제 소모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비만했을 때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많아지면서 훨씬 더 지방이 빨리 분해가 되고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올 수가 있으시거든요. 너무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렇게 돼야지 저번에 말씀드린 노쇠 상태도 예방할 수 있고 치매에서도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하지 근력 운동,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상체 근육 운동도 많이 하시지만 나이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건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하체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심장에 이제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협심증이 온다든지 심장마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운동 처방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운동을 처방받아서 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제가 생각할 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쿠아가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서 그냥 수영이 아니라 그냥 걷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운동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생각을 해서 맞는 적절한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노인 비만에서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비만할수록 치매 위험도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근데 내가 너무 당이 높아. 당이 너무 높고 이제 그래서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조정을 조금 해야 되는데 체중을 줄인다기보다는 그럴 때는 지방을 근육으로 바뀌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 노인의 비만은 엄청 몸무게는 많이 나가시고 뭐 팔도 이렇게 두꺼우신 것 같고 다리도 이렇게 두꺼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근육은 없어요. 그래서 근감소증 상태인데 지방으로만 다 이렇게 팔다리가 이렇게 두껍고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이런 지방은 줄이되 근육량을 많이 늘려서 체중 자체는 줄지 않더라도 건강한 신체 상태로 그렇게 바뀌게 운동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비만과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년기, 내가 이제 현재 내 나이가 45세에서 65세 사이에 중년기다. 근데 내가 신체 질량 지수가 25 이상으로 내가 비만이다. 그러면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중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과체중까지는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내 나이가 이제 65세가 넘었어. 내가 이제 고령자에 해당하는 나이다. 그랬을 때는 체중을 안 빼시는 게 좋다. 중년기든 고령자든 오히려 저체중. 신체 질량 지수가 18.5보다 낮은 저체중일 때는 어쨌든 근육을 늘리고 체중을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고령자에서는 체중이 급격히 빠지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치매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끔 잘 드시고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오늘 강연도 정말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치매라는 질병이 정말 좀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 노쇠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이번 시간에는 비만과 관련한 이야기 해주셔서 참고해서 잘 예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방청객 어머님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치매약을 오래 복용할 경우에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치매 약이 조금 오래 먹을 때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치매가 오려고 하면 이제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 이제 경동인지 장애 단계에 또 이제 초기 단계에 식욕이 많이 어르신들이 떨어지세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려고 하면 그 전 단계 또 왔을 때 그리고 치매 걸리시고 나면은 계속 입맛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물론 치매에 따라서 전두 축두엽 치매라는 게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식욕이 또 너무 올라가서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고 이제 이런 게 좀 문제될 수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이게 입맛이 없어지고 체중이 자꾸 감소하고 이제 그게 또 치매를 나쁘게 하고 노쇠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치매약이 오래 드시다 보면 더 또 식욕을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체중을 이제 감소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어르신들 약 쓰면서 약으로 인해서 더 식욕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이제 관찰하면서 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강연하신 내용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꼭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년기든 노년기든 저체중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체중 상태라면 반드시 많이 드시고 운동하셔서 정상 체중으로 꼭 가시도록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노년기 이후에는 비만이 치매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체중을 빼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되지 않도록끔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적절한 체중 관리가 이 치매 예방법에 좋은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 주제는 무엇인가요? 다음 주 주제는 우리 환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치매는 치료가 안 돼. 그냥 이렇게 앓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치매도 치료가 가능한 원인 질환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강연도 대단히 유익한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